황소소녀 운현이 전체 시놉시스. 운현이는 9살 소녀다. 운현이는 1940년 한국 충남의 한 시골 농가에서 농사꾼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운현이는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딸로 태어나 출생 당시부터 아버지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 하지만 운현이는 천성이 건강하고 밝고 맑은 성격의 소녀라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아버지는 이왕 태어난 딸이니 황소와 같이 건강하고 담대한 여자아이로 자라라고 운현이라 장명했다. 운현이는 총명하며 재치가 많아 나이는 어리지만 마을의 난제를 곧잘 해결하곤 했다. 운현이는 가난한 시골 농가의 소녀라서 행색은 언제나 초라했다. 운현이의 상의는 흰색 무명 모시적삼의 하의는 검은색 바지를 입었으며 검정 고무신을 늘 신었다. 하지만 얼굴만큼은 환한 햇님처럼 늘 쾌활했다. 한편 마을을 수호하는 늑대 정령의 후손인 강아지 복돌이의 도움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아 극심한 가뭄으로 위기를 맞은 마을을 구한 운현이. 사화에서는 마을에 괴질이 생겨서 소나 달 등 가축이 다 죽어나가 마을 사람들은 이러다가 사람들도 죽는 거 아니냐고 다들 큰 걱정과 우려한다. 마을 유지인 한약방 주인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 못하고 날이 갈수록 가축들의 병세가 심각해지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린 아이들도 이상한 열꽃이 피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이때 복돌이와 운현이는 문제 해결을 시도해 태양의 불씨로 악의 무리인 검은 그림자들을 일거에 소탕했다. 하지만 2년 후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아이들이 하나둘 실종되는 기현상의 공포에 떠는데 황소소녀 운현이 5화 붉은 용. 장면 1점 마을 뒷산나. 푸르른 하늘과 구름이 펼쳐진 평화로운 여름날. 운현이 11세와 복돌이가 산비탈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운현이 구름을 가리키며 저기 봐, 복돌아. 저 구름은 마치 큰 코끼리 같지 않여? 복돌이 꼬리를 흔들며 운현이를 바라본다. 운현이 웃으며 맞어. 너도 나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을겨.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저 멀리 서울에 가면 동물원이란 곳이 있다. 거기엔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다. 우리 언젠가 같이 가자.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기분 좋게 짖는다. 운현이 일어나 앉으며 우덜이 언젠가 몇 년 전 검은 그림자들을 물리친 뒤로 마을이 참 평화로워졌어. 아버지도 나한테 조금은 부드러워지신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복돌이가 귀를 쫑긋 세운다. 복돌이 낮게 으르렁거린다. 운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여? 왜 그런데 복돌아? 복돌이가 산 아래쪽을 향해 짖기 시작한다. 장면 2점 운현이네 집 해질려. 운현이와 복돌이가 밭에서 일하는 부모님을 돕고 있다. 운현이는 작은 호미로 잡초를 뽑고 복돌이는 그 옆에서 지켜본다. 운현이 어머니 땀을 닦으며 오늘 저녁은 감자찜을 해먹어야겠다. 운현아, 저기 자루에 감자 좀 골라 담아 오너라. 운현이 알았슈, 어머니. 운현이가 감자를 고르고 있을 때 먼 마을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운현이 아버지가 허리를 펴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본다. 운현이 아버지 저게 웬 소리냐? 누가 저리 울부짖는랴? 복돌이가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다. 장면 3점 마을 중심 밤. 촛불과 등불이 마을 중앙에 모여든 주민들을 비춘다. 젊은 여인이 울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다. 영순 어머니 울부짖으며 우리 초미가 내 딸이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을 이장 심각한 표정으로 언제부터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대요? 영순 어머니 흐느끼며 새벽에 제 옆에서 자고 있었는디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깨보니 없어졌슈. 새 살배기가 어디로 간다는 말이래요. 운현이와 복돌이가 구경꾼들 사이로 다가온다. 복돌이는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린다. 운현이 작은 목소리로 초미가 사라졌다. 마을 할머니 운현이를 보며 운현아, 니도 들었구나. 어쩐 일인지 초미가 사라졌다는구나.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운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돌이를 바라본다.
장면 4점. 운현이네 집 일주일 후 아침. 운현이가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다. 갑자기 마을에서 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운현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또 무슨 일이랴? 복돌이가 짖으며 마을 쪽으로 달려간다. 운현이도 뒤따라간다. 장면 5점. 마을 중심낮.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있다. 이번에는 탕만이의 부모가 슬퍼하고 있다. 탕만이 아버지 흙이 묻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3대 독자인 우리 아들이 밭고랑에 앉혀두고 잠시 이러는 사이에 탕만이 어머니 절규하며 우리 탕만이가 어딜 간대요. 5살 배기가 혼자서 어딜 가요. 마을 이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일주일 만에 또다시 아이가 사라졌구먼.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여. 운현이가 복돌이와 함께 사람들 틈에 서 있다. 복돌이는 마을 뒷산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린다. 운현이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복돌아, 너도 뭔가 느끼는 거지? 장면 6점. 마을 외곽 사흘 후 오후. 마을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애청이네 집.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할머니가 통곡하고 있다. 에란이 할머니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잠깐 목욕하러 간 사이에 마루에 앉혀둔 우리 에란이가 주민들이 수근거리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는다. 마을 주민 일 3번째요. 3번째. 분명 귀신 짓이 분명혀. 마을 주민이 아니면 산도깨비가. 마을 촌장 엄숙하게 모두 진정들 허시고 일단 내일 산신제를 지내 악귀를 쫓아봅시다. 운현이는 계속해서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는다. 복돌이의 눈이 잠시 푸른빛으로 빛난다. 장면 7점. 마을 우물가 저녁.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다. 운현이와 복돌이도 그 자리에 있다. 마을 주민 3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구먼. 어린아이만 노리는 귀신이라니. 마을 주민 4 모두 5살 안 된 아이들 뿐이야. 시방 이것이 뭔 사단이랴. 이때 마을의 청년 꺽수가 허겁지겁 달려온다. 꺽수 숨을 헐떡이며 여러분, 지가 나무어러 산에 갔다가 뭔가 이상한 걸 봤슈. 마을 이장 다가가며 무슨 일인가 꺽수 떨리는 목소리로 나무어러 바위산 쪽에 갔었는디 계곡 옆에 있는 큰 동굴 있자뉴.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슈. 그건 마치 아이들 웃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비린내도 났고 바닥엔 이상한 비늘 같은 것도 있었슈.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린다. 마을 주민 오 설마 그 동굴에? 마을 촌장 결연한 표정으로 내일 아침 일찍 모든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그 동굴로 가봅시다. 운현이가 복돌이를 바라보고 복돌이도 운현이를 바라본다. 둘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다. 장면 8점. 운현이네 집 그날 밤. 운현이가 복돌이와 함께 방 안에 누워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다. 운현이 속삭이듯 복돌아, 나 그 동굴이 가봐야겠어. 아버지는 내일 가시겠지만 난 지금 가보고 싶어. 복돌이 걱정스럽게 낮게 으르렁거린다. 운현이 결연하게 알아.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검은 그림자를 물리친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도울 수 있을겨. 복돌아, 넌 수호늑대의 후손이자녀. 운현이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본다. 달빛 아래 마을은 조용하고 뒷산은 검은 실루엣으로 우뚝 서 있다. 장면 9점. 마을 뒷산 길밤. 운현이와 복돌이가 달빛 아래 산길을 오르고 있다. 운현이는 작은 횃불을 들고 복돌이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한다. 운현이 주변을 둘러보며 산이 평소와 달라 보여 더 어둡고 더 차갑게 느껴지는구먼. 오매 서늘하네 참말로. 이상타.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운현이의 횃불이 흔들린다. 복돌이가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운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여. 복돌아, 우리는 용감하자녀. 우리가 아이들을 구해야 허여.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운현이와 복돌이는 그 소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간다. 장면 10점. 바위산 동굴 앞밤. 큰 바위들 사이에 어둡게 입을 벌린 동굴. 운현이와 복돌이가 동굴 앞에 도착한다.
우연히 동굴을 바라보며 여기구나. 동굴에서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온다. 이상한 웅얼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우연히 용기를 내며 가자. 복돌아. 복돌이의 눈이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고 우연히는 횃불을 들고 동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장면 11점. 동굴 내부 밤. 축축하고 좁은 통로. 우연히와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통로 벽면에는 이상한 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다. 우연히 작은 목소리로 이게 뭐야? 통로가 점점 넓어지고 마침내 넓은 동굴 공간에 도착한다. 우연히는 충격에 숨을 멈춘다. 동굴 중앙에는 거대한 붉은 거미줄 같은 것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사라진 새 아이가 누워 있다. 아이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공허한 표정이다. 각 아이의 머리와 입에는 붉은 촉수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연히 공포에 떨며 초미, 탕만이, 에란이, 복돌이가 경계하며 으르렁거린다. 갑자기 동굴 깊은 곳에서 움직임이 느껴진다. 우연히 경계하며 누구? 거기 누구 이슈? 동굴 깊은 곳에서 붉은 빛이 점점 강해지고 이상한 생명체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것은 마치 작은 용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비늘 대신 끈적한 피부를 가진 생명체다. 머리에는 여러 개의 촉수가 있고 눈은 루비처럼 붉게 빛난다. 붉은 용 목소리가 아닌 정신적으로 전달되는 듯한 소리로 또 다른 양식이 스스로 찾아오다니. 우연히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려 하자 복돌이가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린다. 복돌이의 눈에서 푸른 빛이 더 강하게 빛난다. 붉은 용 정신적 목소리로 크크 수호자의 후손이라. 오랜만이구나. 너희가 여기서 무얼 할 수 있을까? 우연히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돌려보내요. 붉은 용 비웃듯 이 아이들은 이제 나의 일부다. 그들의 순수한 정신은 내게 힘을 준다. 곧 나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 더 많은 아이들이 필요해질 테지. 붉은 용이 천천히 다가오자 복돌이가 그 앞을 가로막고 더 크게 으르렁거린다. 장면 12점. 동굴 내부 밤 계속. 붉은 용이 점점 다가오고 복돌이는 방어 태세를 취한다. 우연히는 아이들을 바라본다. 우연히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을 구해야 해. 갑자기 우연히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오른다. 2년 전 검은 그림자를 물리치기 위해 태양의 불씨를 사용했던 기억. 우연히 결의에 찬 표정으로 복돌아. 내가 아이들한테 갈 테니께 네가 저놈을 꼬셔서 좀 시간을 벌어줘. 복돌이가 크게 짖더니 갑자기 몸에서 푸른 빛이 강하게 뿜어져 나온다. 복돌이의 모습이 잠시 흐려지고 마치 커다란 늑대의 실루엣이 겹쳐 보인다. 붉은 용 놀란 듯 이럴 수가. 그 힘이 아직도. 복돌이가 붉은 용을 향해 달려들고 우연히는 그 틈을 타 거미줄 구조물로 달려간다. 장면 13점. 동굴 내부 붉은 거미줄 그물판. 우연히가 조심스럽게 거미줄 그물에 다가간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붉은 끈적한 물질로 만들어진 탱탱한 그물 형태다. 우연히 초미에게 다가가며 초미야 나여. 우연히 언니여. 정신 차려봐. 초미의 눈은 공허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머리와 입에 연결된 촉수가 미세하게 맥동하고 있다. 우연히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촉수에 닿으려 하자 갑자기 촉수가 경련하며 초미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온다. 초미 홀린 듯 중얼중얼 목소리로 죽여. 도두. 우연히가 놀라 물러난다. 한편 복돌이와 붉은 용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복돌이는 용감하게 싸우지만 점점 밀리는 듯하다. 우연히 주변을 둘러보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우연히의 시선이 동굴 천장의 작은 틈으로 향한다. 그곳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다. 우연히 깨달음을 얻은 듯 그려. 빛이 필요해. 장면 14점. 동굴 내부 밤 계속. 우연히가 횃불을 높이 들고 거미줄 구조물 주변을 살핀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부적을 발견한다. 그것은 2년 전 마을 한약방 주인이 준 부적으로 태양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했던 것이다. 우연히 부적을 꺼내들며 이걸 써보자.
그때 붉은 용이 복돌이를 벽으로 밀쳐낸다. 복돌이가 쓰러지고 붉은 용이 운현이를 향해 다가온다. 붉은 용 정신적 목소리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작은 인간이여? 운현이 부적을 높이 들며 나는 황소소녀 운현이여. 이 마을을 지키고 아이들을 구할 거여. 운현이가 부적을 횃불에 가까이 대자 부적이 갑자기 강렬한 금색 빛을 내뿜기 시작한다. 붉은 용 고통스러운 듯 크크 황소같이 미련한 어린 년이. 아악 안 돼. 그 빛은. 부적의 빛이 동굴 전체를 밝게 비추고 거미줄 구조물이 그 빛에 닿자 타오르기 시작한다. 아이들과 연결된 촉수가 경련하며 떨어져 나간다. 장면 15점. 동굴 내부 밤 계속. 붉은 용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동굴 깊은 곳으로 물러난다. 운현이는 재빨리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운현이 초미를 흔들며 초미야, 탕마나 에라나 정신 차려. 아이들이 천천히 눈을 깜빡이기 시작한다. 그들의 공허했던 눈에 생기가 돌아온다. 초미 힘없이 언니. 운현이 안도하며 다행이구먼. 어서 여기서 나가야 혀. 운현이가 아이들을 일으키려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약해 움직이기 힘들어한다. 그때 복돌이가 다시 일어나 운현이에게 다가온다. 운현이 복돌아 도와줘. 복돌이의 눈에서 다시 푸른 빛이 빛나고 그 빛이 아이들을 감싸자 아이들이 조금씩 힘을 되찾는다. 갑자기 동굴 깊은 곳에서 붉은 용의 분이 작은 부지점을 그물을 흔들기 시작한다. 운현이 급하게 어서 나가자. 장면 16점. 동굴 통로 밤. 운현이가 초미를 업고 복돌이가 탕마니와 에라니를 등에 태운 채 동굴 출구를 향해 달린다. 뒤에서는 붉은 용의 분노한 울부짖음과 함께 동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운현이 숨을 헐떡이며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돌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운현이의 횃불이 꺼지고 오직 복돌이의 푸른 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힌다. 장면 17점. 동굴 입구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마을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동굴을 향해 오르고 있다. 그때 동굴에서 큰 소리와 함께 먼지가 뿜어져 나온다. 마을 촌장 놀라며 저게 뭐지? 먼지 속에서 운현이와 복돌이 그리고 새 아이들이 나타난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온다. 탕만이 아버지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으며 탕만아. 영순 어머니 눈물을 흘리며 우리 초미. 에라니 할머니 손자를 안으며 이런 우리 에라니. 마을 이장 놀라서 운현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 갑자기 동굴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자리에 큰 바위 더미만 남는다. 멀리서 붉은 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진다. 장면 18점. 마을 중심 낮.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고 운현이와 복돌이도 그 중심에 있다. 구해진 아이들은 부모님 품에 안겨있다. 마을 촌장 엄숙하게 운현아, 너와 복돌이가 아이들을 구해냈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냐? 운현이가 동굴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한다. 붉은 용에 대해, 거미줄 구조물에 대해, 그리고 부적의 빛으로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까지. 마을 한약방 주인 고개를 끄덕이며 그 부적이 도움이 됐구먼. 나도 그저 조상님께 전해 내려오는 부적이라 알려줬을 뿐인디. 마을 촌장 운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운현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먼. 2년 전도 그렸지만 이번에도 우리 마을을 구했어. 운현이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운현이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운현이 아버지 드물게 따뜻한 목소리로 내 딸이 참 용감하구먼. 운현이가 놀라 아버지를 올려다본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서려 있다. 운현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지갑 몰려 아버지. 장면 19점. 마을 뒷산 일주일 후 해질녘. 운현이와 복돌이가 다시 산비탈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운현이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복돌아, 우리가 또 해냈어. 하지만 그 붉은 용은 정말 사라진 걸까? 복돌이가 운현이를 바라본다. 잠시 복돌이의 눈이 푸른빛으로 빛난다. 운현이 미소 지으며 그래, 걱정 말자. 설령 그게 다시 나타난다 혀도 우리가 또 물리칠 수 있을겨.
넌 수호늑대의 후손이고 난 웃으며 난 뚝심 좋은 황소소녀 운현이자녀. 복돌이가 기분 좋게 짖으며 꼬리를 흔든다. 멀리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평화가 다시 찾아온 마을의 모습. 장면 20점. 바위산 위에 질려. 카메라가 뒷산의 바위산 꼭대기로 천천히 올라간다. 아무도 없는 듯한 바위 속에서 갑자기 작은 붉은 빛이 반짝인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심장 속을 파고 숨어 들어간 악마의 불꽃 같다.